네, 안녕하십니까. 유선암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미 재무부와 부채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미 재무부가 오늘 특별 조치를 발행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이미 부채 한도에 다다른 미국의 채무가 더 늘어서 디폴트를 혹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될 수 있어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해 2021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특별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특별 조치 이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미 양당에 편지를 최근에 보냈었는데요. 양당에게 얼른 해결을 하려면서 부채 한도 유예 조치를 해주거나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조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부채 한도에 이르러서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 퇴직 및 장애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을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잠시 동안 정확히는 6월까지는 국정 운영을 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싸움은 사실상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리폴트라는 미국의 달러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오래 진행될수록 2011년과 같이 주가가 그동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회사가 헝다 사태처럼 디폴트 혹은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매를 망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이것처럼 미국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된다면 세금 환급, 군인급여, 사회보장금액 등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돈이 제대로 경제에서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달러와 가치와 신용도는 하락하며 공급도 느려지고 순환도 느려지게 되죠. 또한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연준이 돈을 찍어내더라도 미국이 빌렸을 수 없으므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달러는 공급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아무도 이 정치 싸움의 결과가 채무 불이행일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싸움과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인데 공화당은 민주당을 압박을 해서 그들의 자금을 쓰지 않도록 만약 정부가 돈 지출을 줄인다면 채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거라 주장을 하면서 지출을 먼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너네 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맘대로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면서 2021년에 있었던 부채 한도 상향과의 알력 다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양당의 보유 자석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재미난 건 2021년에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해서 공화당의 도움 없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혼자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높여 돈을 많이 쓴다는 비난을 혼자 가져가야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 이게 표를 잃게 된 이유 중 하나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버틴다고 해도 민주당은 절대로 이 부채 한도를 높일 수가 혹은 유예를 혼자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계속 알력 다툼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화당 쪽으로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 부채 한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은 이 부채 한도라는 것이 왜 미국에만 존재하는지 왜 이것을 유지하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미국에는 예산에 관해서 원래 의회가 조건과 규모를 지정하고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1차 세계대전 동안 자금 조달을 하나하나 승인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채 한도를 제정해 놓고서 그 한도 내에서 재무부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게 제정해 놓았던 건데요. 그때만 해도 이 정책이 유연성을 부여해주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정부의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1년 8월 때 오바마 때도 부채 한도에 도달하기 직전, 디폴트 직전,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빚이 올라가면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주가가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그날 한 주에 8%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또 다른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부채 한도를 적용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껏 돈을 쓰라고 의회에서 부채 한도 유예를
미 정부에게 줬더니 거의 1년 동안 1경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미국을 천조국을 넘어 경국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공화당에서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자체를 높이는데 찬성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극적인 타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 타결이 언제 나올지가 사실상 두 정당의 치킨 게임처럼 언제 끝날지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며 이것에 관해서 JP 모건의 CEO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한 말이 양당이 국민을 볼모로 걸고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결정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지금 당장 공화당 쪽에서는 찬성하지 않고 조치를 당장 취할 가능성보다는 2, 3개월 동안은 주식시장을 괴롭히면서 공화당이 얻어가고 싶은 거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딜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출에 관한 협상을 하고 정책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아마 2, 3개월은 이 이슈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지금 당장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진행한 특별 조치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의 예를 보더라도 2021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혼자 해결하는 데까지만 해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방금 바로바로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주식시장에는 당분간은 크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튼 여기까지 제가 부채 한도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뤄드렸고요. 이제 여기에 관해서 부채 한도에 관해서 사실 지금 당장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어차피 지금 공화당 쪽에서 여러 가지 블레임이나 여러 가지 비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당분간 움직임을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부채 한도에 관해서는 아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어디에 쏠리는가, 어디에 비판이 쏠리는가를 보면서 아마 당분간은 여러 가지를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꼭 채팅창과 코멘트에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